자, 우리 2단원 마지막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거 배웠어요. 잘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데 이 사건 A가 횟수에 상관없이 확률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5회 시행 중에 사건 A가 3번 일어난다. 는 글씨 왜 이래? 이건 뭐야? 아, 글씨가 구리다 이거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 얘들아? 뭐 예를 들어 5분의 1이다. 그럼 여기 5분의 1 3개, 그 다음에 5분의 4 2개, 그 다음에 섞었었잖아. 그치? 기억나? 기억나죠? 나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섞었었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는요, 이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이제 X라고 쓸 거야. 알겠어요? 요게 이제 X예요. 사실 이 문장은 얘들아, 이 P랑 O만 있으면 쓸 수 있거든. O 콤비네이션에 이젠 동그라미의 개수를 X개로 줄 거니까 여기 X, 그 다음 P가 X번, 그럼 Q는 몇 번? O-X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20회 시행하는데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뭐 3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쵸? 자, 이걸 이제부터 이항 분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적기가 좀 귀찮거든? 그래서 앞으로 기호로 B, N, P 이렇게 쓸 거예요. 총 시행 횟수하고 각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갖다 적는 거야. 이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한번 봅시다.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총 시행 횟수를 주는 거예요. 총 시행 횟수를 몇 번 할 건지 몇 번 할 건지.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확률 질량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네모치고 별표 치시고요. 이게 너무 기니까 앞으로 B, N, P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B, N, P 저렇게 써놓고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저거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좋아하네. 자, 한번 봅시다. A 단계. 자, 86쪽에 15번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3분의 1 따를 때 이 얘기를 안 했네. 이항분포가 여러분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혁고요. 이따 앞에 책에다가 적어줄게. 그래서 B 약자를 따서 B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보세요. 6이 뭐야? n인데 총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진다. 아니면 오지선다형 문제 6개를 푼다. 아니면 내가 관역 맞추기 게임을 6번을 한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한 번의 시행당 사건 A, 내가 관심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이런 느낌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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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3분의 1이 몇 개예요? 3개. 3분의 2가 몇 개예요? 3개. 근데 이제 이항 분포에서는 그 일어날 횟수를 이렇게 x번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몰라. x개. 그 다음에 사건이 안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인지 몰라요. 6-x번.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되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콤비네이션은 관심 있는 확률의 지수와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바이노미얼이 나왔을 때 얘를 확률 질량함수로 바꾸는 훈련. 알겠죠? 문제에서 px는 3 물어봤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는 겁니다. 3분의 1도 3개, 3분의 2도 3개, 목소리 왜 이래? 섞어요. 이렇게. 미안. 됐나요? 여러분 이게 혹시 이제 독립시행이나 조건부 확률이 복습이 안 되어 계시면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독립시행은 기억날걸? 가장 마지막에 배운 거라서.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 아니다, 저저번 시간인가 보다. 어쨌든. 됐죠? 됐죠? 이게 하나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산확률 변수고 확률 질량함수니까, 우리 이걸로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동그라미가 없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2번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이 최대 6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확률 분포표의 x의 값만 7개야. 그럼 밑에다가 이제 확률도 7개 적어야 돼요. 뭐야치? 됐어요? 뭐 적는 거야 적었다 쳐. 근데 확률 분포표 쓰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거 간 거잖아요. 그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리나? 요 짓을 해야 되죠. 몇 번? 7번 해야 돼. 야, 근데 이게 그래 그나마 시행일 수가 6번이라 다행이지. 이래버리면 어떡하니? 와, 100번 해야 돼. 100번. 101번이긴 한데. 뭐 이런 분포라면 확률값만 101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노미얼 NP를 따르는 상황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에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x의 평균과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x의 분산과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식이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건 이제 고등수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외워서 쓰시는 거예요.
7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요. 101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안 해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 둘이 곱하면 돼요. 알겠어? 근데 얘들아, 내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지금 내가 시행을 총 몇 번 할 거야? 6번. 근데 한 시행당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6번 중에 몇 번 사건이 일어나겠니? 평균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했지, 너 방금. 2번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 그렇잖아. 6번 하면 2번 일어나겠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근데 낮은 확률로 6번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이거라고요. 알겠어? 근데 평균적으로는 2번 일어날 거야. 맞죠?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래서 이 6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횟수 X의 평균은 2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둘이 곱해봐. 2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100회의 시행이 있어. 100회의 시행이 있어. 근데 한 사건당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한 25번 정도 일어나지 않겠어? 둘이 곱하는 거야. 되셨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막 다 곱해가지고 NP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자, 분산은 이 NP에다가 Q 한번 곱해주시면 돼. 표준 편차는 루트 NPQ겠지 뭐. 됐어요? 이항분법 끝. 앞에 공식 정리만 합시다. 오늘 문제는 좀 풀 거예요, 같이. 자, 여기 NP, NPQ. 평균은 NP, 본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유정 쉬워. 유정이 어제 유나랑 같이 가는 거 봤는데 둘이 자매라며. 몰랐어. 그랬구나. 어쩐지 최유정, 최유나구나. 됐나요? 이제 연습해 봅시다. 자, 86쪽으로 다시 와서 17번 보세요. 자, 6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16회 반복할 때 2개는 앞면, 4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얘들아, 이해 좀 잘 해봐. 이해 좀 잘 해봐? 좀 말이 이상한가?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나? 봐봐. 자,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6회 반복하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뭐? 2개는 앞면, 4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6개의 동전 중에서 두 개는 앞면, 4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2가지 스타일로 계산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동전 6개를 동시에 탁 던지면 경우의 수 총 몇 개예요? 동전 1개 던지면 경우의 수 2개, 동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 4개. 본발바닥, 용발바닥 같다. 그 다음에 동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8개. 동전 4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16개. 동전 6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64개. 근데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6 콤비네이션 2 이해하실 수 있죠? 6 콤비네이션 2 아니면요 동그라미 2개랑 x 4개를 섞는 거잖아. 그럼 1단원에서 배우셨던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셔도 돼요. 그쵸? 6개를 다 다른 거 취급해놓고 돌려놓고 2개가 같고 4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지금 빠르게 배워오셨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옛날 것도 조금씩 섞어 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어.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맨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몇?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지? 이거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이니까 1번이 앞면이 나온 상태로 2번도 앞면으로 만들어주고 막 이렇다 보니까 확률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요. 뭐 둘 다 2분의 1이어서 굳이 2승 4승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앞에 뭘 곱해요? 그렇지. 6 콤비네이션이 섞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64분의 15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시행을 6번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한 번의 시행을 내가 탁 던졌을 때 64분의 15의 확률로 앞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짓을 몇 번 해요? 문제예요? 16번을 해요. 이제 이 짓을 16번을 하는 거야. 이 짓? 괜찮겠지?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쵸? 자, 이걸 이제 바이노미얼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총 시행 횟수 몇 번? 16번. 각 시행당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몇? 64분의 15. 됐죠? 이렇게 문제들이 슬슬 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세요? 이걸로 PX는 X를 쓰는 연습도 해야 돼. 총 시행 횟수 16. 그 다음에 A, 동그라미의 개수 X개. 그러면 요 확률 P의 지수가 X. 그 다음에 이 6건의 확률이 6-X개. 49 맞냐? 맞겠지 뭐. 됐어요? 여기서 이 시행이 총 몇 번 일어나냐고 평균적으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의 평균. 원래는 오지게 복잡하겠죠? 근데 NP라고요. 개꿀. 알겠죠? 분사 능력. NP Q. 그럼 여기서 NP를 계산해놨으니까 여기다가 Q 하나만 곱하면 돼. 뭐 물어봤냐 근데? 평균? 4분의 15가 답인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써봤어요. 되세요? 근데 이제 이런 확률들 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 2단원의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워. 3단원은 이 확률을 계산해놓고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쳐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위에를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 수능 30점? 무슨 소리야?
30번에 30번에 4점짜리 문제들도 이 위쪽을 어렵게 만들어 놓진 않아. 알겠죠? 여기 분석을 조금. 18번 해봐. 얘들아, A 단계라고 적혀 있지만 이 3단원은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난이도 차이가 안 커.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워요. 잘 읽어보고 18번 한번 해보세요. 자, 요 구조 그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윷가락 한 개를 던질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러니까 문제가 좀 섬세해요. 보통 윷가락도 동점 취급해서 그냥 배가 나올 확률, 등이 나올 확률 다 2분의 1로 풀거든? 근데 지금은 이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을 4분의 1로 준 거야. 그럼 납작한 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 굿.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한 윷가락 4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56회 반복한대. 요 밑에가 이제 256이에요. 걸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걸 나오는 걸 내가 동그라미라고 치면 뭐 걸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바이노미얼 256, 어쩌고겠지? 근데 사건이 한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걸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요. 맞죠? 이제 이걸 2단원에서 이제 확률 구하듯이 하는 거지. 6가락 4개를 던지는 거야. 걸 나오려면 등 하나에 배배배 나와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배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고 등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에 4C1을 곱해줍니다. 얘가 등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등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계산해주면 64분의 27이에요. 자, 개 나올 확률도 한번 구해볼게. 등등배배. 그럼 4분의 1이 2개, 4분의 3이 2개, 그 다음에 4C2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256분의 6 곱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윷놀이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와. 근데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말고요. 그냥 동전 던지듯이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랑 배가 나올 확률을 다 2분의 1 취급하면은 보세요. 도 나올 확률 2분의 1의 4승이고요. 모 나올 확률 얘도 2분의 1의 4승이고요. 도가 아니라 이거 윷이다. 미안. 윷. 모. 알겠죠? 그 다음에 도 나올 확률. 이게 2분의 1의 4승인데 섞어서 4C1. 그 다음에 개 나올 확률. 그 다음에 걸 나올 확률. 걸이면은 이거 세 개에 하나. 이거 4분의 1 없었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알겠어요? 16분의 1, 16분의 1이랑 그 다음에 4분의 1 하나, 그 다음 8분의 3 2개. 알겠죠? 이런 논리적인 게 많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걸 나올 확률이랑 개 나올 확률이 제일 높네요. 맞죠? 그래서 너네 윷놀이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특별한 지점이고 또 여기가 특별한 지점이고 대각선에 이제 여기가 특별한 지점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윷놀이판을 제일 빨리 도는 방법이 모, 걸, 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걸은 좀 괜찮은 수 취급해준다?
근데 개는 있잖아. 개가 계속 나오면 막 이딴 데로 가. 맞죠? 근데 윷놀이 보시면 지금 개 나올 확률이 꽤 높죠? 윷놀이를 하는데 계속 던지는데 내가 개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걸 개판이라고 해요. 재미없나? 개판 알겠죠? 개판이네. 형편없다는 뜻이야. 됐죠? 자, 이제 위에서 계산한 거 가지고 옵시다. 됐죠? 자, 거리 나오는 횟수의 분산. 이제 분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치적으로 느끼긴 힘드시지만 평균은 수치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한 64판 정도 하면 27번의 거리 나오는 거니까 256판 하면 한 108번 나오는 거죠. 108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둘이 곱하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해 놓은 108에다가 Q만 곱하시면 분산. Q 몇이에요? 64에서 30. 37? 계산하면 16분에 이거 4로 나눠지지 않나? (27) 27 곱하기 37 해야 되네. 1의 자리 9로 끝나는 거 뭐 있니? 다 9로 끝나네. 대충 4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999다) 우와, 너 이거 알았어? 27 곱하기 37이 999네. 37이 소수잖아. 999가 37 배수인가 봐.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외워야지 이거. 너네 나 이상해 보이죠? 쌤 차 번호가 3945야. 알겠어요? 요렇게 보여요. 됐어. 넘겨봐. 얘들아 19번도 해봐. 연습이니까. 많이 해보자. 이거 주사위를 18번 던질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는 18. 자, 얘는 서로 다른 동전 주사위 18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이 18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18번 탁 던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이걸 한 번의 시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18번의 시행으로 보고 이걸 이항분포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뭐야?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는지.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에요? 6분의 2. 3, 6 두 개 있으니까. 자, 문제 끝. 됐어요? 평균 6.
분산. 여기에다가 3분의 2. 표준 편차. 2. 이렇게. 문제 바꿔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열두 번 반복한다. 삼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뭐라고? 반복할 때 세 개의 주사위가 모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2x 구해보세요. 자, 문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 숫자는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워봤자 뭐 평균인데 뭐 얼마나 더럽겠어, 그지? 해봤자 분수겠지. 주사위 3개를 12번 던지는 거죠? 틱틱틱틱틱. 요거를 하나의 시행으로 봅니다. 12번의 시행으로. 그럼 3의 배수가 나오고 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독립시행인데 제가 12번의 시행을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시행당 3의 배수의 눈이 모두 3개의 주사위가 나올 확률을 요 밑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시행 한 번당 3의 배수가 모두 나올 확률을 위에서 구해볼게요. 3배수. 첫 번째 시행에 3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두 번째 시행에서도 3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세 번째 시행에서도 3배수 나올 확률이 3분의 1. 맞아요? 이것도 이제 약간 달라졌으면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P를 구할 때도 독립시행을 쓰고 바이노미얼도 독립시행과 관련이 있고 이런 구조의 문제들도 꽤 자주 나와요. 아시겠어요? 답. 자, 이런 느낌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7, 18번도 굉장히 괜찮은 예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들을 다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B단계로 오셔서요. 몇 개 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 분포 배울게요. 자, 10분만 쉬고 오죠. 11시 10분까지.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VX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B단계 13번이에요. 이게 92쪽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럼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총 8개입니다. 여기서 원소가 없는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다음 원소가 하나 있는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이렇게 3개 있어요. 원소가 2개 있는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이렇게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자기 자신과 같은 부분집합 이렇게 하나 있어요. 됐죠? 그럼 내가 이제 A의 부분집합이 들어있는 어떤 주머니에서 딱 꺼냈더니 얘가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될 확률. 그게 이제 PX는 0일 확률이야. 8분의 1이 되는 거지 뭐. 원소의 개수 1개인 부분집합이 나올 확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 나올 확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 나올 확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배경 지식도 좀 중요하고. 되고 있니? 이제 2x 구해볼 거거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할 거지? 근데 암산할 수 있어. 1.5야, 1.5. 이유는 뭘까? 확률이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내가 뽑았을 때 부분집합 안에 원소 1.5개 들어있는 거예요. 2분의 3. 자, 그럼 이제 Vx 갑시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죠. 재평평제를 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계산하시고. 어, 0 곱하기 2에 1 곱하기 2에 4 곱하기 2에 9 곱하기 2에 거기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자, 계산하면요. 얘가 12, 12니까 3이야. 그럼 4분의 12거든? 그쵸? 12, 12, 24니까 8로 나누면 3 맞지? 거기서 빼시면 4분의 3. 이렇게 해서 분산. 되세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몇 개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넘겨서 18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이 ax 플러스 이 값을 구해라. 자,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잘 보세요.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 분산이 v면 내가 얘를 a배 하고 b를 더했을 때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해서 a배 되고 b만큼 올라가. 근데 분산은 이 x가 a배가 될 때는 a제곱배로 변하는데 플러스 b 할 때는 분산이 안 변해요. 이렇게 배우셨죠? 마지막 개념을?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보시고. 자, a를 구하는 건 간단해. 이만큼 다 더하면 몇? 1. 그러면 이제 a 값이 나올 거야. 자, 8a 제곱 더하기 7a는 1. 그럼 이렇게 쓸게요. 자, 인수분해. 그럼 8a-1에 a 플러스 1이지? 근데 a는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a가 8분의 1.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 8분의 1 x 플러스 2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8분의 1x 플러스 2라는 변수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x를 잘 계산하셔서 여기다가 8분의 1배를 하고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 봐봐. 연산상 알파벳 2가 각 항에 분배되는 느낌이 들고요. 숫자 2의 평균은 그냥 2거든? 그 다음에 8분의 1은 괄호 밖으로 나오는 이런 연산적인 느낌이 들어.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 알겠어요? 써보세요. 이런 연산적인 느낌도 들어.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2x 계산해볼게. 자, a가 8분의 1이니까 뭐 이런 게 8분의 1, 얘가 8분의 2, 얘가 8분의 1, 얘가 8분의 4인 거죠. 다 더하면 딱 1이고. 밑에 있는 확률을 위에다가 썼어요. 자, 2x 구해봅시다. 많이 졸리네. 어떡하니? 여기 봐. 여기다 쓸까? 자, 곱할 거야. 그럼 8분의 마이너스 100, 0, 100, 1600.
그래서 200이에요. 여기다 200 넣으시면 답. 되시겠어요? 27. 됐죠? 여기다가 8분의 1배 하고 플러스 2 하는 거야. 그만 잘 되는데. 안 돼. 모르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잠이 와, 있더라. 20번. 자, 노란 구슬 3개, 초록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라고 했으니까 6시 2분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지. 그쵸? 나오는 노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노란 구슬은 최소 0개에서 최대 2개가 나오겠죠. 자, 6시 2분이니까 분모는 다 15고, 그치? 노란 구슬이 안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초록만 2개 나오는 거야. 3시2. 그럼 노란 구슬이 2개 나오는 건 뭐야? 노란 구슬만 나오는 거야. 여기서 2개 꺼내는 거야. 3시2. 그럼 가운데는 계산할 필요 없죠. 맞아요? 어차피 15분의 15가 되려면 이게 9일 테니까. 근데 굳이 계산해 주자면 3C1 곱하기 3C1. 되시죠? 자, V 10x-1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일단 약분 좀 해놓을 거고, 이제 2x랑 vx를 구해야 돼. 근데 또 봐봐. 평균이 얼마나 아름답니?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맞아요? 평균 뭐겠어요? 1. 평균적으로 노란색이 한 개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 분산 갈게.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얘. 4 곱하기 얘.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10x-1의 분산을 물어봤죠. 그럼 보세요. x라는 변수가 10x-1로 변하려면 여기다가 10배를 먼저 하고 빼기 1을 하는 거지. 얘가 10배가 될 때 분산은 100배가 된다고요. 분산은 100배가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1을 빼도 분산은 안 변해. 이걸 저번 시간에 배워 가신 거야. 한 번에 하면은 얘를 연산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이 마이너스 1은 무시하고 10이 밖으로 나오면서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답은 40입니다. 이게 5분의 2였으니까. 됐어, 얘들아? 확률 변수 변신했을 때 평균이랑 분산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넘겨서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이항분포 활용을 살짝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비단계 문제들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20번, 21번까지 추천 문제를 드렸죠. 자, 26, 28, 29. 자, 30, 31. 32, 33, 34. 다 좋네. 36, 37, 38. 39, 40, 41.
저는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자, 먼저 29번을 봅시다. 자,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바이노미얼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4, 분산이 3이다. 그럼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np가 4. 그죠? 모르니까. 요거는 npq. 됐죠? 근데 요거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 갈게. 잘 봐야 돼. 여러분 예전에 등비수열 관련 식들 연립하실 때처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눕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약분돼서 좌변은 Q가 남고 이쪽은 약분 해가지고 3분의 2가 돼. 그럼 P는 뭘까? 내 말이. 그럼 요거 3분의 1이니까 N은 12네? 그쵸? 식이 두 개지만 세 문자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PQ가 서로 6건이라는 어떤 식 하나가 숨어 있는 거거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PX는 2랑 PX는 4를 잘 써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바이노미얼의 구조를 잘 보고 평소에 확률 질량 함수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12번의 시행 중에서 4번 일어나는 거야. 뭐가? 3분의 1이. 12번의 시행 중에서 2번 일어나는 거야. 뭐가? 3분의 1을 가진 어떤 사건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계산을 맡길게요. 풀 문제들이 많아서 넘겨요. 자, 33번 보시죠. 여러분 31, 32 중에서는 꼭 하나 풀어보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장난감은 10개 중 3개의 비율로 불량품이고 라고 했죠. 자, 여기다 밑줄 그으셔서요. 얘네들이 불량률을 준 겁니다. 그냥 10분의 3 또는 30%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문장으로 준 거예요. 10개 중에 3개 꼴로 불량이다. 자, 이 장난감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는 7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이다. 제품 불량률이라고 쓸게. 그냥 상자 불량률. 아, 7분의 1? 장난감 1개를 1개의 상자에 넣어 포장한 100개의 상품 중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vx를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어야 되지. 둘 다 불량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정상률이, 제품 정상률이 10분의 7이고 상자 정상률이 지금 7분의 6이란 말이야. 그럼 둘 다 정상일 확률은 이 두 확률을 더해야겠어요? 곱해야겠어요? 그렇죠. 곱해야 돼요. 둘 다 정상일 확률은 좀 낮을 거 아니야. 확률 둘을 곱해야 확률이 낮아져. 그렇지? 그 다음에 제품도 정상이고 상자도 정상이어야 되니까 제품 정상인 애들 중에서 상자가 정상인 애들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판매되는 상품의 정상률이 5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문장 속에 이제 2단원에서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은 게 들어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곱셈 정리에서 배웠던 어떤 기호들을 쓰진 않죠. 오케이. 자, 이제 100개 가지고 노는 거야. 으악! 말랑이 100개.
알겠어요? 말랑이 100개 다 만져봐. 그래서 말랑이가 어우 말랑하네. 어우 딱딱한데. 터져버렸네.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상의 개수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뭐 불량의 개수가 몇 개 있겠지. 바이노미얼 100,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말랑이 이해가 잘 되죠? EX 몇 개의 말랑이가 보통 정상이냐? 60개. 왜냐면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이게 둘이 곱해가지고. 보통 말랑이 몇 개가 불량이냐? 한 40개 정도. 그래서 망했죠? 그다음 분산. 요게 NP니까 여기다가 Q 곱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넘겨서 자, 37번 보십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4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럼 이건 그냥 4번에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막 이래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 4, 그냥 2분의 1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 그럼 요 X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얘들아 동전 4개고 어차피 앞면 뒷면 확률 2개니까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뒷면이 2번 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이 8 분산이 25라 그랬거든. 자, 분산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 돼서 1이야. 간다. 계산 어떻게 한다고? 내가 구한 EX 있지? 요거다 A, B 하고 B 더한다고. 근데 약간 대수적으로, 느낌적으로 가면 알파벳 E가 분배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되고 있어요? 화이팅! 공부해야 돼. 자, E 들어가면 EA 플러스 B. 여러분, 요거 이해 잘 안 되셔도 열심히 쫓아오시면 좋아요. 내가 9월, 10월, 11월에 다 관리해 준다 그랬지.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영상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복습해 놓으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확통할 때 남들보다 훨씬 앞선 상태로 시작하게 될 거야. 뭐 어쩌라고. V는 A배가 중요해. 이 B는 무엇이에요? A가 밖으로 나오면서 A제곱. 그렇지. 그럼 Vx가 1이니까 요건 이제 A제곱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가 25라고 했으니까 A는 5입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게 10 플러스 B인데 문제에서 평균 8이라고 했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네. 자,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유형의 마지막 예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AX 플러스 B의 평균, AX 플러스 B의 분산을 배웠는가? 요게 나와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이씨, 다 너무 어려운데. (40번) 봅니다. 흰 공 9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을 꺼내면 1,000원을 받고 검은 공을 꺼내면 500원을 지불하는 게임이 있어. 자, 밑줄. 이 게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금액의 기대값.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을 x로 놓는 거예요. 쌤이 착각했는데 저 예제는 아니네요. 제가 나중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이제 금액을 조사하는 거지.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꺼내면 1,000원을 받고 500원을 꺼내면 아니 검은 공을 꺼내면 500원을 지불하거든. 그러면 나는 1,000원 받을 확률이 있는 거고 500원 낼 확률이 있는 거야. 요 밑에다가 px 쓰시면 끝. 자, 공개수 총 a 플러스 9개니까 a 플러스 9분의 자, 흰공 9개라 그랬으니까 흰공 꺼낼 확률은 9를 분자에 올리시고 얘는 a를 분자에 올리시면 되겠죠. 됐죠? 문장만 어려워 보였지 별거 아닙니다.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175원이야. 자, 계산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지고 오면 675A거든요. 그 다음 이쪽이 9000 마이너스 175 곱하기 9지. 자, 먼저 5로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5로 한 번 더 나눠요. 그 다음에 9로 나눕시다. 그럼 A는 11. 이렇게. 되시죠? 39번이랑 41번도 여러분 금액의 확률 분포 잘 작성해 보시고 오늘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 분포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집에 갈 겁니다. 자, 80쪽 펴시면요. 이산 확률 변수 밑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건너뛰고 온 게 있어요. 자, 갑시다. 80쪽 맨 밑에 보세요. 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변수의 종류가 불연속적이고 셀 수 있는 정수나 자연수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대표적으로 횟수나 개수 같은 거. 아시겠죠? 셀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지금 배우게 될 연속 확률 변수는요. 뭔가 좀 셀 수 없는 무한한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느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자,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채연이 너네 학교 전교생 몇 명이야?
다 하면. 그래, 280명이라고 쳐봐. 봐봐. 내가 280명한테 가가지고 니네 한 달에 책 몇 권 읽니? 하고 조사를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학생은 빵권, 어떤 학생은 빵권, 어떤 학생은 빵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떤 학생은 한 권, 어떤 학생은 두 권, 어떤 학생은 세 권 해가지고 내가 280개의 별량을 조사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조사한 게 뭐야? 읽은 책의 권수.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별량은 몇 개야? 280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읽은 권수 X는 이산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산확률 변수지. 권수가 뭐. 그지? 연속적이지도 않고. 280개니까 변수를 몇 개인지 셀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근데 내가 280명한테 가가지고 몸무게를 조사했어요. 아니, 키로 할게요. 키를 조사했어요. 알겠어요? 제일 작은 애가 140, 그다음에 제일 큰 애가 193, 그다음에 중간에 한 170, 165 이런 애들을 막 키를 조사를 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키라는 별량은 몇 개예요? 280개.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잖아요. 280개잖아. 그럼 내가 조사한 키는 이산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자, 이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별량의 특성을 보는 거야. 키는 뭐니?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가진 물리량이지. 맞아? 이런 건 연속확률 변수예요. 온도, 길이, 무게 따위의 물리량들, 이런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물리량들. 키라는 게, 온도라는 게, 그 무게라는 게 그렇잖아. 어떤 실수와 실수 사이에 이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의 특성들 아니야? 그쵸? 이런 건 연속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그 변수들의 특성으로 얘네들을 이해를 해야지, 뭐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이딴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얘가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일단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이제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사실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어. 실전에서는. 오케이? 내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키를 조사하더라도 분명 없는 키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없는 키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길이, 시간, 무게 등과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를 값으로 갖는 확률 변수 x라 하면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연속적이고 오케이? 그 다음 쓰세요. 물리량들. 물리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SI 단위계에서 쓰는 길이, 무게, 온도, 시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산확률 변수 x는 있잖아. 값이 몇 개 안 돼. 뭐 바이노미얼 하다 보면은 100개, 101개 될 때도 있지만 이항분법 할 때도 쓸 수는 있잖아. 평균 구하기는 쉽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쵸? 이걸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약간 점함수가 돼요. 점함수.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함수가 돼. 알겠어? 점은 잘 안 보이니까 보통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좀 나타내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렀죠. 맞죠?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함수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뚝뚝 끊어진 그래프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키를 조사해. 알겠어? 아니면 성인 남성, 여성의 키를 조사했어. 제일 작은 애가 있고, 뭐 제일 큰 애가 있어. 근데 이 사이에 확률 변수가 얼마나 많을 거야? 키가. 이게 얼마나 많을 거야? 그럼 요 밑에다 확률들 다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40부터 222까지 전체 인구분의 140인 인구의 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률을 탁 찍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연속적으로 확률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맞아요? 멀리서 보면 거의 선처럼 보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런 함수를 그래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무슨 함수라고 배웠죠?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런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요.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말이 너무 복잡고 난 이렇게 써드릴 거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밀도 함수야.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P 1 이상 X 2 이런 걸 읽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두 개를 더하면 됐었죠? 그치? 내가 지금 키를 조사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170 이상 180 이하의 인구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부터는 함수값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읽을 수 없죠? 연속적이니까. 앞으로는 적분을 합니다. 이 면적을 구하면 확률이 돼요. 오케이? 자,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함수 값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확률이에요. 되시겠어요? 면적이 확률이에요. 자, PAXB는 넓이와 같다. 이렇게 풀기. 되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다 더하면 1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전체 면적도 몇일까? 1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또 엄청 중요한 성질이 되겠지. 함수를 밝히는데 쓰이는 성질이 되는 거지. 되나요? 라떼는 확률과 통계도 이과 확통이 있고 문과 확통이 있어가지고 이과 확통 애들은 실제로 이걸 적분을 했어. 근데 요새는 문이과 확통이 통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분은 안 해. 삼각형이나 사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왜 얘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고 얘 이름은 왜 확률 밀도 함수인지 잠깐만 설명 좀 해볼게. 이 외국 애들의 마인드를 좀 이해해 보는 거야. 이 질량이라는 것은, 매스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이런 딱딱한 리지드 바디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얘 질량, 이거 질량. 알겠어? 체온이 질량, 지수 질량, 소의 질량, 이렇게 유지진 질량, 이렇게 질량들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밀도는요. density라는 건
이게 보통 고체보다는 유체에서 많이 쓰이거든. 유체. 물의 밀도가 1이고 뭐 수은의 밀도가 76이야. 그럼 물이랑 수은이랑 76배 차이 나는 거잖아. 약간 같은 양이어도 뭔가 무게를 나타내고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약간 흐르는 느낌의 연속적인 함수여서 밀도 함수인 거고 이름이 얘는 뚝뚝 끊어져 있죠. 그래서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같은 뜻이지. 이해되고 있냐? 우리 여기도 하나만 밑줄 긋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보니까 항상 양수예요. 자, 이제 니들 84쪽에 1, 2, 3, 4번 풀 수 있죠? 84쪽에 1, 2, 3, 4번 풀 수 있을걸요? 자, 나랑 지금 바로 그냥 같이 풀 거야. 자,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D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의 개수 이산 확률 변수, 그죠? 쓰세요. 이산. 이산? 왜? 너 옛날에도 혹시 이 드립 쳤니? 아, 너네 확통 나랑 처음이잖아. 이산 정조대왕 이름 아니야? 2번 A 병원의 한 달 동안의 환자 수 이산 맞죠?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산. 그 다음에 4번 A병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키. A병원의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못 세겠어, 그지? 그냥 키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 거 알겠어? 연속. 됐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100쪽 잠깐만 보시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살짝 스포.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울 거예요. 100쪽. 알겠죠? 여러분들 어린 왕자 보셨어요? 생텍쥐베리? 그 생텍쥐베리에서 보아뱀이 뭘 처먹어요? 코끼리를 먹죠. 그 그림이에요. 감성적이죠? 자, 여러분 숙제로 102쪽 펴보세요. 102쪽. 102쪽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요 7개만 한번 시도해보고 오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네를 풀면서 시작할 거예요. 얘들아, fx가 양수인 거랑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1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고1들도 요거 인테그랄 기호 몰라도 전체 면적이 1인 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